불안정한 시기 때는 확실한 게 있는 물건하고 확실한 게 없는 물건 있잖아요. 네. 이걸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확실한 게 있는 물건은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두 번째로 브런치 부동산 상담소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시작을 했었는데 사연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분양권 가지고 갈까요 말까요? 근데 건둥이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94년생 남자입니다. 저는 요즘에 94년생 하면은 네. 뭐 이렇게 애가 집을 사네 막 이런 느낌을 여전히 받는데 아니더라고요. 이제 다 서른 가까운 나이고. 네, 그런 걸 네. 갖다가 저는 더한 것 같아요. 94년, 그러시겠네. 94년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이 집을 사? 뭐 저는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사실. 그러니까 참 세상 돌아가는 걸 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나이가 이제 다들 많으니 먹으셨습니다. 네. 자, 저의 성격과 성적, 현실적인 수준을 고려한 끝에 저는 전문대 화공과에 갔고 17년에 대기업 생산직에 조기 취업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거의 24살에 되신 것 같네요. 직장 생활하면서 근로소득 목표를 정하고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분상제 신도시 청약 생애 최초 특공. 분상제가 있는 신도시의 생애 최초를 노려보자. 네. 현실적으로 26, 7되는 남자들이 할 수 있는 뭐 거의 유일한 거 아닌가요? 이게 그렇죠. 청약에서는 그렇죠. 생초 말고 뭐 있나? 없잖아요. 소득세 5년 납부 검단 쪽이었나 봐요. 21년 7월 인천 당해 조건을 위해서 빌라 전세를 얻었고, 뭐 공부 많이 하셨네 당해 네. 조건. 그래서 굉장히 올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공부하고 뭔가 한 거죠. 이런 거는 전세 얻고 22년 소득세 5년 기준까지 맞췄고 올해 3월 여자친구와 혼인 신고를 했어요. 잠깐만요. 여자친구와 혼인 신고라는 거는 뭐지? 결혼식을 했다는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혼인 신고 먼저 한 건가? 네, 운이 좋게도 6월에 기타 지역으로 파주 운정 GTX 주상복합 6블록의 사전 청약 생애 최초 특공으로 당첨됐습니다. 사전 청약 생애 최초 특공. 저희 월소득을 공개하자면 400만 원, 와이프는 350. 두 분이서 많이 버시네요. 네. 저축은 70%. 아주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매달 500만 원 정도 저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많이 못 한다고들 얘기하는데 네. 반대로 결혼하는 분들은 소득이 높아요. 둘이 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이런 사람들만 결혼을 하나 봐요. 보통 저 때도 그렇고 아니 그 부룡님 때는 어땠나요? 뭐 저랑 그렇게 차이는 안 나시지만 그래도 저는 외벌이도 많았는데 외벌이도 많았어요. 네, 저희도 저 때도 외벌이 좀 많았는데. 네, 외벌이가 많아서 네. 그때 이제 저는 지금 이렇게 500만 원, 550만 원까지 네. 저축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축할 돈이 없어가지고 네. 되게 그 종잣돈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했던 네.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한 10년 새에 맞벌이가 훨씬 많이 는 것 같고 네. 이제는 뭐 당연히 맞벌이 하는 분위기로도 많이 바뀐 것 같고 예전에 제가 결혼하던 10년 전만 해도 결혼하면 그래도 뭐 와이프는 집에서 쉬면서 뭐 이렇게 하려는 남자들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전혀 아니더라고요. 네. 왜 쉬어? 막 이러던데. 무슨 생각이야? 열심히 해야지. 막 서로 막 그러고 네.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두 분이서 돈을 잘 버는 분들이 만나니까 한 500만 원씩 저축한다. 그럼 1년에 6천만 원 아닙니까? 이 정도면 상당한 거죠. 상당히 저축을 많이 하시는 10년만 거죠. 저축해도 6억이 생기는 거네. 자, 저와 와이프는 결혼 전에 또 돈도 많아. 또 열심히 또 악착같이 또 모으셨어요. 그래서 1억 2천을 모아가지고 현재 자산만 2억 6천 정도 되고 매년 6천만 원씩 저축합니다. 네. 대출 없이 고민이 있는데요. 8,500만 원에 전세 살고 있습니다. 이거야 뭐 어차피 뭐 만기 때 빼면 되니까. 네. 파주 운정 GTX 주상복합 6블록 당첨권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나요? 라는 게 결국에 이 질문의 네.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4년 1월 달에 네. 본청약이고 27년 7월에 입주라고 지금 하니까 굉장히 길게 남았는 많이 거죠. 남았죠, 네. 사실. 어떻게 보세요? 사전 청약이라는 거 우선은. 저는 솔직히 사전 청약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유튜브긴 하지만 너무 심했다. 좀 그렇다. 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기루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사실. 좀 젊은 분들을 상대로 너무 조금 장난을 좀 많이 쳤다. 네. 긴 기간 동안 참도록 만들었으니 그렇죠. 그러니 이런 고민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래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네. 이제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기조가 바뀌는 순간 네. 공급을 해야 되는데 네. 공급하려면 뭐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우선 대기표를 뽑을 수 있는 대기표를 줄게.
그 대기표인데 표현 자체를 청약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뭔가 분양권 같은 느낌을 되게 만드는. 뭔가 된 것처럼. 네. 근데 여기도 보면 24년 1월에 본 청약이 예정인데 네. 그러면 지금부터 1년 반이에요. 1년 4개월 뒤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뭐 기다리라는 거죠. 그냥 전세 살면서 계속 기다리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가밀지구인가? 가밀지구가 사전 청약해서 12년 만에 12년인가 들어갔다. 13년인가 그랬죠. 그때 저희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습니다. 아. 12년 만에 입주합니다. 근데 그 모든 어떤 그 뭐라고 하죠? 인생의 그 삼라만상을 다 겪으신 것 같은 그런 게 느껴졌어요. 막 네. 이 남들 호황기 때 나는 이 사전 청약 하나 들고 있고 뭐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전세만 12년을 살았으니까. 그나마 입지가 좋아서 네. 해피엔딩으로 될 수가 있어서 그렇지. 네. 그렇지 않았던 분들은 정말 이건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상해 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12년간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엄청난 이득을 본 거냐? 그럼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사실. 저도 네. 비슷한 경우, 그러니까 가밀까지는 아닌데 그분이 네. 어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한 것까지는 그 수익을 네. 안 본 건 아니까 괜찮은데 그렇죠. 뭐 다른 오르기는. 걸로 한 두세 개만 했으면 그 정도 이상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말씀하시는- 뭐그 사이에 사실 그 돈이면 뭐 딴 데 다 살 수 있었는데 네. 사서 그냥 편하게 살다 보면 뭐 이거 이상 다 벌었을 텐데 네. 요 사전 청약이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네. 이게 놓을 수가 없잖아요. 놓기 참 뭐하잖아요. 그렇죠. 사전 청약이 돼도 네. 다른 거 청약을 넣어봐도 되잖아요. 넣어서 되면 이제 그거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청약 넣으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네네. 이게 요때 입주한다는 또 보장이 아직은 좀 없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다른 거 좀 넣어보고 되면 옮기고 아니면 뭐 가지고 가자. 이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네. 근데 또 요 운정 GTX 딱 써 있잖아요. 네네. 요게 또 GTX가 또 사람을 왜냐면 또 얼추 요쯤이거든요. 네. 얼추 요쯤 입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인근 단지의 전세나 전세가율, 분양가나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지금 자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는 뉴스와 전문가들의 전망을 보면 솔직히 흔들립니다. 참고로 사전 청약이라 포기해도 페널티는 없고요. 추정 분양가는 6억 8천에다가 이게 추정입니다. 이게 문제죠. 추정 분양가는 6억 8천에다가 옵션 취등록세 감안하면 7억 5천 정도 생각합니다. 주상복합 6블록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가지고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저는 일단 본인이 질렀잖아요. 네. 그리고 기회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만드셨는데 그 기회를 버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획을 세운 것들이 나중에 시간 가면 바뀔 수 있는 거고 네. 또 변경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사전 청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동네가 일단 보게 되면 저는 그 동네 입지가 나름대로 좋다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이게 지금 6블럭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주상복합이라고 했거든요. 상식적으로 파주 그러면은 주상복합이 들어서기보다는 아파트가 더 많은 동네인데 주상복합이 들어선다? 그러면 여기 상업지구일 네. 가능성이 높죠. 네. 상업지구인데 실제로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GTX 운정역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이요. 네, 바로 앞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완성이 되고 나면 진짜 인프라로서는 파주 어떤 지역보다 가장 좋은 지역이 될 거다. 그렇죠. GTX는 얼마나 집에서 빨리 탈 수 있느냐가 사실은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상업 지역이고 그냥 우리 집에서 바로 걸어가면 뭐 한 몇 분 걸으면 바로 GTX 탈 수 있다. 네네. 이거는 엄청난 메리트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엄청난 메리트고 더더구나 지금 현재 GTX A잖아요. 네. A는 일단 지금 뭐 하고 다른 있죠. 다른 동네와 상관없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하나 올려놓고 딱 열심히 속에서 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뭐 지금 버린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거기 이 기사에 네.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부동산이 어렵다는 뉴스와 전문가들의 전망을 보면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거를 확실하게 예전 사례로 설명시켜 드릴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이분이 올려둔 거를 딱 보면서 순간적으로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이 옛날에 비슷한 현상이 또 있었는데 이게 어디였냐면 2009년도에 네. 사전 청약을 했던 동네가 한 군데가 이 근처에 있어요. 어디입니까? 고양시 원흥지구입니다. 원흥지구. 예, 고양시 원흥지구인데 그러니까 보금자리 주택이었거든요. 네. 보금자리 주택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그때 세곡, 우면, 네. 하남 미사, 네. 고양 원흥 네. 흔히 말하는 그 동네 그 수많은 그 엑기스 중에서 제일 후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냐? 그때도 2009년이니까 얼마나 시장이 안 좋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2009년도에 사전 청약을 할 때는 정말 2대 1인가 그랬었어요. 조금 뭐 하남 미사나 뭐 이런 데는 좀 네네네. 그랬지만
갑자기 2대1이었던 거면은 좀 안 좋았던 거잖아요. 네네. 위치가 좀 그래서 안 좋았던 건데 본청약을 할 때 50 몇 %가 본청약을 포기해요. 뭐 그때야 뭐 다 포기하던 예, 시절이니까. 50 몇 %가 본청을 포기하는데 네. 그때가 바로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미래가 안 보인다. 이럴 때였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이 지금에 와서 보면은 네. GTX 창능력 바로 앞이에요. 근데 그땐 그런 것도 없었어요. 없었죠. 네. 근데 그때 제가 그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청약을 포기하는 걸 보면서 아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는 뉴스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흐름이고 이 지역의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이게 그 GTX역은 그때 몰랐잖아요. 네네. 가격대가 분양가 자체가 주변에 비해서 굉장히 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지고 가라. 네. 가지고 가라. 근데 그때 그래서 미분양 난 거 가져가신 분이 훨씬 더 돈 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 지역은 일단 GTX-A가 확정이다. 그리고 시간이 문제일 뿐이다. 그러면 그대로 가져가고 본청약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계획 세워놓고 포기하지 마라. 시장이 이렇게 전 고양시 원흥지구 84가 그때 제 기억으로 2억 9천인가 분양이었어요. 2억 9천. 네, 2억 9천인가 분양이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3억 2천대였어요. 3억 2천대 네. 떨어져가지고. 그러면은 아주 좋은 가격대인 거죠. 아주 좋은 신축인데. 가격대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지금 그 인근의 전세가 뭐 분양가 다 보고 계실 거니까 아직은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네. 일단 가지고 가시려고 하시다가 행동하시다가 그때 진짜 좋은 것들 나타나면 움직이시면서 바꾸시더라도 그때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냥 가시는 게 꾸준히 가시는 게 전 맞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가 어쨌든 네. 운정 GTX 아닙니까? 네, 그렇죠. GTX라고 이제 이름이 박혀 있는 걸 보면은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까운 데인데 그러면 GTX가 가장 핵심인데 GTX 입주, 그 GTX 타는 날이 뭐 지금 27년이냐, 28년이냐, 29년이냐 뭐 이런 걸로 싸우고 있지. 네. 뭐 35년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늦어도 27, 8년, 9년 뭐 요때 안에는 삼성역까지 개통은 될 걸로 저도 봅니다. 그러면 얼추 지금 입주 시기랑 뭐 비슷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게 상관이 없는 게 지금으로부터 5년 뒤잖아요. 사실 5년 뒤는 지금의 이 금리가 5년간 갈 리도 우선 없겠지만 맞아요. 이때 가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지금의 전망 때문에 그 5년 뒤에 내가 뭐 입주하는 거를 포기해요 말아요를 하는 거는 이거는 인과관계가 안 맞다 우선은.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위치나 이런 걸 봤을 때 나한테 필요한 집이고 나쁘지 않은 위치면 우선은 오케이. 왜냐면 출퇴근조차 안 맞아요. 되는 데면 뭐 고민을 해보겠지만 아마 지금 느낌은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여기 전략적으로 가서 사시는 거 보면은 네. 그 출퇴근도 되는 데 같아요. 그러면 우선 얘는 이제 상수로 두고 얘보다 더 좋은 거를 찾을 노력은 하셔야겠죠. 그렇죠. 앞으로. 얘보다 더 같은 5년 안에 돈이 더 되는 그 나한테 정말 좋은 게 있을지를 열심히 공부는 하시면서 못 찾으면 가지고 간다. 그게 맞는 거지. 뭐 시장이 어렵다더니 뭐 전망가의 전망을 말하기에는 지금 최소 5년 뒤입니다. 바로 6, 7개월 전에 전망과 지금의 전망은 또 순식간에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파월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의 전망은 1년 후, 2년 후. 근데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5년 후를 생각하신다? 그 전망은 아무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불안정한 시기 때는 확실한 게 있는 물건하고 확실한 게 없는 물건 있잖아요. 네. 이걸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확실한 게 있는 물건은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그렇죠. 들어 호재가 있고 이 호재가 확정돼 있는 거. 맞아요. 이건 확실한 거잖아요. 네네. 뭐 예를 들어 아니면 아주 낡은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다든지 이건 이제 재건축 추진하려고 막 하고 있다든지 네네. 이런 거는 그래도 좀 확실한 건데 그런 거 없이 뭐 예를 들어 뭐 이 동네에 뭐 GTX역이 생길 수도 있겠다더라 뭐 이런 거는 조금 뭐 애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나온다더라. 말이 뭐. 나오고 있다. 네, 이거는 아니잖아요. 뭔가 지하철 노선이 새로 생길 수 있겠다더라. 뭐 이 정도는 요즘엔 좀 없는 거라면 확실한 게 있는 거는 그래도 좀 가져갈 만하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결론적으로는 우선은 보유를 하면서 좀 대안을 찾아봐라. 네. 정도? 저는 무조건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게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이렇게 확정적인 호재가 정해져 있는 데가 어디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다. 그리고 더더구나 나이대를 보게 되면 네. 아직도 젊으시니까. 네, 충분히 그리고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이걸 계속 지켜보시잖아요. 나름대로 공부하시겠죠. 더 좋은 데 갈 거 혹시 있나 해서
그러면은 30대 후반이면 엄청난 능력자가 되어 계실걸요? 네. 거기다가 지금 앞으로 한 5년 정도 저축을 더 하시면은 그냥 현금만 3억 더 생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돈 얼마 있고 지금 벌써 한 네. 3억 있고 그러니까 그냥 현금으로 거의 사시겠어요 이 정도면. 네.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한다기에는 이거보다 더 괜찮은 상황이 별로 없죠 사실 지금. 그렇죠. 저축도 잘 되시고 하니까. 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좀 목표가 하나 있는 게 네. 저축하기도 좀 좋습니다. 맞죠? 이미 전략을 명확하게 세우고 지금 벌써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경험이 아직 없으셔가지고 지금 조금 흔들리는 수준이라 네. 그 경험 부분이 조금 채워지시게 되면 네. 이분은 되게 무서운 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 물건을 우선 왜냐면 뭐 페널티가 없으니까 우선 네. 최소한 1년 정도 가지고 가는데 아무 페널티가 없으니까 그 안에 얘보다 훨씬 더 대단한 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해 보시고 네. 저축은 저축대로 하시고 근데 아무리 봐도 얘보다 더 괜찮은 건 없어 하면은 뭐 본청약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서북 쪽에서 서북 쪽이 있잖아요. 서북 쪽 지역에서 사실상 지금 말씀드렸던 운정역 바로 앞에라면 이건 입지가 완전히 깡패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GTX랑 근데 이게 있네요. 어떤 거요? 이분이 검단을 노리고 있었잖아요. 음. 그러면 이쪽이 직장이 아닐 수도 있겠네. 네. 검단 검단을 쪽에. 노려가지고 검단에 전입 신고를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인천 당해 조건 맞춰놨는데 갑자기 운정이 됐으니까 네. 조금 멀긴 조금 멀죠. 약간. 근데 아. 그 회사가 어딘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검단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서울 쪽이거나 아니면 조금 인천 쪽이거나 네. 그렇게 되면은 글쎄 파주 운전 뭐 아주 먼 건 아니죠. 아주 멀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고. 네. 네. 근데 그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꼭 출퇴근하는 게 힘들더라도 네.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남들이 좋아하는 거를 사는 게 사실은 투자에는 더 네. 적합하니까. 그러면 이 물건이 남들이 좋아할 만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부분은 있겠죠. 당연히 GTX가 있으니까 네. 일정도 맞고 하니까. 그러니까 영국의 사례가 우리 크로스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GTX 비슷한 거. 거기도 그 굉장히 외곽인데도 불구하고 GTX 역앞이 그 과거에 신문 기사에서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하는 뉴스 기사를 저도 본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 사례도 그렇고 다른 동네지만 다른 나라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확실한 데라면 조금 고민하실 이유는 전혀 없어 저도 보여요. 뭐 개인적으로 GTX를 걸어서 한 5분 안쪽에 갈 수 있다. 네. 그것만으로도 아마 네. 대단한 메리트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내가 꼭 출퇴근이 안 되는 지역이더라도 어차피 5년 뒤니까 네. 그때 가서 내가 어디를 다닐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뭐 얘보다 더 좋은 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다면은 가지고 가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뭐 다른 얘기 해주실 게 있을까요? 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고민을 하셨던 게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는 뉴스, 부동산의 전문가들의 전망 이 얘기에 대해서 또 네. 다시 한번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것 때문일 것 같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아마 우리 그 부익남님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참 젊은 분들이 참 많다는 네네. 느낌을 받는데 이 부동산이 어렵다는 뉴스가 아마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심리를 되게 위축시켜서 자꾸 이제 투자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을 텐데 뭐 부익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과정을 한번 겪었잖아요. 네, 겪었죠. 예, 겪으면서 이 부동산이 어렵다는 뉴스가 오히려 역발상으로 나중에 정말 좋은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리고 또 우리 얘기 말고 네. 주식 관련된 것도 꼭 역발상 뭐 그다음에 네네네. 침체가 기회다 정말 많은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이 내용을 조금 내 것처럼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이 아마 이 내용을 보신다면. 그리고 저 지금 생각났어요. 네. 제가 실제로 그 투자할 때 그때 완전 하락장이었는데 그때 저는 시황 같은 거를 잘 안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땐 유튜브도 없었지만 네. 저는 제가 특정 어떤 조건을 맞춰가지고 요 조건이면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거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다음에 네. 그런 데가 있는지를 전국에 있는 그때는 지금 뭐 호객노노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엑셀로 다 정리를 했거든요. 네. 몇만 단지인가 그거를. 그래서 그런 단지를 추린 다음에 그 동네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 그런 기사들을 찾아보고 있었지. 네. 뭐 분위기가 어떻고 이런 거를 안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왜냐면은 나는 어차피 이거 살 건데. 이거 살 건데 서울이 오르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 어차피 서울 안 사는데. 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내 거를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판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내 전체적인 판이 좋아도 내 게 안 오르면 그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은 그런 것보다도 그냥 내 거를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파주 운정 GTX 가지고 계시면 이 동네가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GTX 언제 개통되냐, 개통되면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